자, 그러면 들어온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9250님께서 이 문자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청약 소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현재 58점 가점을 가지고 있고 무주택자입니다. 분양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청약 가점제이잖아요, 본부장님. 네. 이제 점수가 58점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또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작년만 같아도 58점이면 굉장히 우등생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84점을 만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만점자가 나오는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58점 하면 아주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지도를 전체로 보면 25개구가 아주 꽉 차게 아파트가 무척 많은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고요. 사실상 분양가 상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분양하는 많은 아파트가 로또가 되고 있어요. 일반 샐러리맨들의 연봉을 몇 년치를 몇 년 만에 이렇게 벌 수 있는 상황이니까 누구나 부러워하고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년 올해 이제 하반기에 분양을 하는 근데 9억이 넘어가면 이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강남권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사실 58점 정도 같으면 강남권에 좀 대형 평형을 하신다면 당첨 확률은 사실상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면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지역으로 우리가 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청량리역에 이제 청량리 4구역이 롯데 아파트가 이제 분양 예정이고요. 이제 하반기에 곧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서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 서쪽에 수색 9구역, 그다음에 증산 2구역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사당 쪽에 지금 사당 주택 재건축이 지금 분양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분양 쪽에서 조금 더 근접해서 보면 지금 위례가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위례가 지금 북위례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등 공공주택 분양 그리고 또 과천의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도 지금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시청자분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계신 그런 지역 정도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분양 받아서 입주할 때쯤 정도 되면 거의 더블 정도, 100% 정도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라도 사실 되기만 하면, 당첨만 되기만 하면 지금 분양 대출금까지 이용하신다면 최고의 재테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주신 시청자분 꼭 당첨되셔서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 청약 좀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지역들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어디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출퇴근이 좀 용이한 곳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양한 곳들 중에서도 내가 좀 관심 있는 곳들 몇 군데 이렇게 체크를 또 해두시고 이와 맞는 전략도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이춘남 본부장님 세미나 참석하시거나 또 전화 한 번 더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회사 오비스트 이춘남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오네요. 다음 문자도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8335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9.13 정부 대책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6억 미만으로 혜택이 계속 줄고 있어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좀 걱정입니다. 현재 주택 하나하고 입주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련해서 궁금증을 또 보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본부장님? 우리가 이제 주택하고 주택 입주권을 갖고 계시면 주택과 그리고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결국에는 주택 수로 봤을 땐 2개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택을 먼저 갖고 계셨고 입주권을 2번째로 갖고 계셨다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이게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입주권이. 그렇지만 입주권을 만약에 먼저 갖고 계셨거나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매도한다고 하면 일반 지금 과세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있어서 어느 거를 먼저 팔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입주권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관리 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이제 곧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입주권이 미래 가치가 높은 굉장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서로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 85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6억 미만이라면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을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둘 중에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 상황이 아니라면 오랫동안 2개를 보유하셨다면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입주권이 주택수로 들어가고요. 입주권을 먼저 팔 때는 이거 입주권만을 매도하는 걸로 해서 일반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을 한번 꼭 검토하시고 매도 순서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입주권이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한다면 그 세금 무서워서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하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입주권을 매도하고 나서 입주권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이랬을 때는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하기 전에는 항상 세무 문제를 체크하시고 전문가 세무사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고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두 물건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적인 부분들 한번 따져보시고 난 이후에 매도 순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세금적인 부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8335님의 문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방송 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이춘나 본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2번 서울이에요. 지역번호 02-2638-392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5150님께서 이번에 또 문자를 주셨네요. 노량진 뉴타운 매물을 찾다가 매물이 없어서 영등포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영등포 재정비 촉진 지역은 어떨까요? 미래 가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영등포에 대해서 미래 가치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노량진도 보고 계시고 영등포도 같이 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곳이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인지 그리고 영등포는 또 어떠한 미래 가치를 또 품고 있는 곳인지 한번 비교 분석해 주실까요? 네, 바로 옆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등포가 사실은 예전에 오랜 시간 전에 강남보다 더 발전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을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이라 부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영등포가 지금 도심 회기, 그다음에 도심 재생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요. 뭐 아파트값만 하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 아까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9호선과 1호선이 만나고요. 또 한강과 아주 근접하고 또 여의도라는 업무단지를 크게 끼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노량진 뉴타운의 2구역, 뭐 8구역 이런 데가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더불어 아래에 있는 상도동까지도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영등포 지역은 크게 나눠보면 신길 재정비 촉진 구역과 그다음에 영등포 시장역 인근의 영등포 그
도심 재생 촉진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일부분은 해제가 됐고 영등포 지역만 하더라도 한 34곳이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고요. 업무단지가 이렇게 여의도를 끼고 있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여의도는 여의도 나름대로의 가격대나 아파트 가격이나 또 아니면 직장을 구성하고 있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까운 근처에 목동 그리고 아래쪽엔 구로가 위치하고 있어서 업무단지를 양쪽으로 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교통망도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지금 색강역부터 해서 아래로 서울대까지 내려가는 신림선 그리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신안산선까지 하면 신안산선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교통망도 훨씬 촘촘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가 한 5년 후 정도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새로 피어나는 새로 도심 재생 사업에 성공한 케이스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노량진에서 매물이 없고 영등포에서 매물을 찾으셨다면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계약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등포에 대해서 미래 가치가 있을까 또 고민하셨는데요. 굉장히 미래 가치가 좀 높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도심이다라는 말씀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교통 호재들도 안고 있었고요.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를 통해서 좀 눈부시게 바뀌게 될 영등포가 또 다가올 예정이니까 한번 물건도 찾아보시고 그에 맞는 전략들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남 본부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 문자도 빠르게 이번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237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수락산역 두산아파트 지금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두산아파트 매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시는데요. 일단 전망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본부장님. 매수 전망 어떻게 또 생각하실까요? 지금은 뭐 안 오르는 곳이 없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구 그다음에 중계동, 상계동 이런 지역도 지금 이제 투자의 갭이 점점 벌어져서 뭐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5천이 있어야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 뭐 4억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자금을 가져오고 궁금해 하시는 게 한 2억 선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게 정말 재작년만 하더라도 2억이면 강남을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억을 가지면 이렇게 이제 노원구의 끝자락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보통 노원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들은 좀 보면 이 도봉구 창동역, 그다음에 노원역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7호선 라인으로 해서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신 수락산역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이제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년 동안 가격 상승이 뭐 한 3천, 4천 이 정도 오른 상황이죠. 이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데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니까 또 3년 동안에 이제 그 두산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쭉 한번 본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선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 지역도 좋지만 앞으로 이제 동북선이 지나가는 그런 지역, 뭐 미아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계동 지역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기가 좀 빡빡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동네를 다른 지역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매수하기 전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곳뿐만 아니라 미아나 기름역 쪽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본부장님의 말씀 좀 참고하시고 그 지역에서 또 괜찮은 곳 발견하셨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이춘남 본부장님과 함께 그 지역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는 게 가장 좋은 건지 함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고요. 지금 또 방송 보시면서 비슷한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전화 딱 들고 연락 주십시오.
02-2638-3922번 서울이에요. 지역번호 02-2638-3922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문자들 좀 꼼꼼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끝번호 420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재건축 관리 처분인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이주한다고 하는데 날짜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세입자는 만기가 돼서 나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주비도 없는 상황에서 좀 난감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연 읽어드리면서 어머 어떡하지? 정말 난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주비까지 또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부장님 이럴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또 놓치면 안 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재건축 시장에서 이제 관리 처분인가가 나면 이제 이주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자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주비가 우리가 이제 보통 조합에서 이렇게 해주는 이주비도 있고 유이자 이주비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금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자금이 여력이 없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략 난감한 상황이죠. 이주비를 받아서 보통 세입자들을 주고 자금 평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주비를 받아서 이제 주어야지 자금이 이제 흐르는데 한마디로 흐르고 이주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출까지 이용해서 투자한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방배 6구역 같은 경우에는 리먼 쪽에서 자금을 만들려고 했다가 또 정부 측에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금줄이 막혀서 지금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입자들 나름대로 이렇게 불안한 재건축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전세계약서를 보통 쓸 때 재건축이 되는 전세계약서를 거기에 쓰면 재건축 이주 시에는 뭐 조건 없이 나간다 뭐 이런 단서들 조항을 달 때 그거는 대부분 이제 임대인 위주로 그런 조건들을 달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당신들이 필요할 때 그런 조건을 달고 이렇게 이주비가 안 나온 경우에는 우리 보고 더 있으라고 하면 말이 되냐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처분을 굉장히 서둘러서 작년 12월 30일 이전에 굉장히 많은 단지가 신청을 했고 실제 잠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는 열심히 일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집 비워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인데 조금 이거는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입자분과 양해를 좀 구하셔서 뭐 예를 들면 이자를 내가 좀 부담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좀 더 실거주를 하고 정말 정식으로 이주할 때도 이주 기간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뭐 6개월 정도 뭐 이렇게 넉넉하게 주니까 양해를 구하고 그 세입자 분이 손해 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해야지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간의 모든 계약은 협의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붉히지 마시고 지금 힘든 상황이겠지만 세입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임대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합에 가셔서도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물어보세요. 무조건 이사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면 막 여러 가지 소송도 조합에 들어와 있고 이런 재건축 조합 같은 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측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을 제재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공사를 단속을 하고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자금 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 가셔서 잘 상의하셔서 그리고 세입자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세입자가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이렇게 잘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동안 잘 있어줘서 또 임대인 측은 이제 재테크 하는데도 상당히 사실 도움이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양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간에 일단 협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딱딱한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 그 안에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를 또 나누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약이 또 이루어지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의가 일단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고 좀 속상한 부분도 클 것 같은데 일단은 세입자분들과 이야기 좀 잘 한번 해보시고 그에 맞는 전략들 그 이후에 또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주세요. 이춘남 본부장님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문자들도 지금 좀 있습니다. 좀 늦게 지금 시청을 하고 있어가지고 9.13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놓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좀 9.13 대책과 관련해서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9.13 대책이 지금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고 그리고 종부세는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주택이 종부세에 해당되는 주택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문제인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혜택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왕 하실 거면 전용 85제곱미터 미만, 6억 미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예정이라면 서둘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 문제가 가장 사실은 심각합니다. 대출에 관련돼서 내가 이 정도는 대출이 나오겠지라고 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이면서 계약을 한 경우는 지금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주택자이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제 똘똘한 집으로 갈아탈 때 내가 대출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9.13 대책이 발표되는 날 제가 가장 많이 통화를 한 거는 대출 담당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객들도 많은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은행 담당자들조차도 9.13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대출에 관련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확한 해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부분,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청약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매기간, 공공분양 같은 경우 전매기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한 번쯤 검토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9.13 대책에서 좀 꼭 필요한 부분들 좀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대출적인 부분들이 규제가 가장 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구입할 때 대출 안 끼고 이렇게 부동산 구입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적인 부분들 내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거 꼼꼼히 먼저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또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핫한 지역,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그 지역을 보시는 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적인 부분들도 역시나 그 대책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었는지 이번 기회에 나만의 포트폴리오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이춘남 본부장님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02-1638-392번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문자 저희가 빠르게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654님의 문자인데요. 이 문자 역시도 비슷한 고민들 안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문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로 매입해서 상가로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어떤 부분들 좀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라는 것이 있어서 옆동 뭐 몇 호가 얼마에 매매됐으면 이쪽이 얼마에 매매될 거라는 게 이제 대략 추측이 되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로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한다면 상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이제 상권이 주로 있는 지역들이 대표적인 게 홍대, 상수역 인근 뭐 이런 지역,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잠실역에서 송파동 인근 뭐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예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요. 보통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확장돼서 내가 매수하려는 지역까지 상권이 확장이 될 건지, 그다음에 이미 성숙된 상권은 이미 가격들이 많이 반영이 지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 지역, 용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제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리모델링을 하다가 잘 모르고 그냥 시작했다가 만약에 구청에서 원상복귀 하십시오 하면은 진짜 원상복귀 해야 되는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인허가를 내주는 그 곳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현장을 방문해서 본 매물이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상권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한 다가구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의 명도가 가능한지, 그분들이 나와야지 또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니까 명도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자금, 또 이 대출을 얼마에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내가 다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임차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셔야만 나중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다가구를 매입해서 지가 상승과 그리고 월세, 월 임차료를 수익률을 우리가 구성을 하면 보통 뭐 홍대 인근이라든가 이런 쪽은 리모델링을 하면 평균 한 4.5%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사실은 겉만 리모델링을 예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행정 절차, 자금 부분, 그리고 나서 명도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서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땅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만들었을 때 얼마나 수익을 내서 매도할 수 있는지도 한 번은 체크해 보셔야지, 무턱대 놓고 사놓고는 이거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가 되고 결국엔 그 가격으로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고생만 하고 남는 건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꼭 전문가랑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